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광진구를 하다가 광진구에 유명한 그 다리가 있었어요. 무슨 다리였죠? 올림픽 대교. 예, 네. 올림픽 대교였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대교를 이제 공부하다가 제가 한강에는 다리가 도대체 몇 개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생겨서 찾아보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전 시간에 한 번 수업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인데 예, 그걸 한 번 더 좀 이렇게 그림도 보면서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열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태백, 그러니까 강원도죠. 여기서부터 발원이 돼요. 여기서부터 발원되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발원되기도 해서 이것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한강 지나고 이쪽 그 서쪽으로 이제 김포까지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이 한강에 이 다리가 전체 몇 개라고 했어요? 31개. 31개라고 했죠. 31개가 바로 있는데 그중에 여기 이제 서울 지역에만 있는 거 여기서 보면 여기 부분이죠. 그것만 치면은 22개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좀 전에 여기 전체 그 한강을 이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도 쪽도 있고 막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을 포함해서는 다리 개수가 전부 몇 개라고 했냐면 31개라고 했죠. 그러면 네. 3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30일 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템플릿에서 뭐를 뜻해요? 3.1운동. 예, 3.1운동이 3.1운동. 있었어요. 또 다른 거 생각하면 3.1운동 말고 또 하나. 제가 이건 강조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은 며칠이에요?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그렇죠? 네. 네. 근데 한 달 31일이라고 봤을 때 30, 이제 한 달이 31일을 넘지는 않죠. 가장 긴 그 날수가 31일이야.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 매일매일 다른 맛을 자기네는 소개한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 있어요. 베스킨 라빈스. 예, 맞아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써리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써리완. 네. 31이죠.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 써리완이죠. 그 네. 라빈스에서 왜 뜬금없이 31이 써리완이 나왔을까? 근데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파는 데 가보면 막 그 아이스크림 종류가 많죠. 해갖고 막 그 통에 네.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를 이제 31가지 맛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베스킨라빈스 주장은 뭐예요? 한 달 31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다른 맛을 자기네는 선보이겠다 해갖고 나온 게 그 30베스킨라빈스 써리완이에요. 그래서 여기 3일 해서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얘기하는 3일 숫자 31하고 같은 그런 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 31이 나오면 3일 운동도 생각하지만 이 베스킨라빈스 이야기도 생각하면 어떤 걸 이야기를 만들 때 조금 더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같이 연상해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강에 이 다리를, 그러니까 있는 그 다리 개수가 전체 몇 개라고 했냐면 31개. 31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베스킨 라빈스 써리완을 생각하면 한강 여기 다리를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먹는 거예요? 31개. 31개. 그 아이스크림도 여기에 같이 생각하면 나중에 기억이 날 때, 기억을 할 때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른 쪽에 가서도 뭐 30일이 나올 때 그 베스킨 라빈스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서울에만 있는 거는 22개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강에 서울에 이렇게 있는데 그 다리 다 22개를 뭐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막 다리 이름 외우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관심사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교통량이 많은 거. 그래서 교통량이 많은 세 가지 해서 첫 번째가 한남대교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남대교는 여기 한남동에서 그 잠원동까지 이렇게 왕복 12차선, 처음에는 6차선이었어요.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이쪽에만 있다가 하나 더 늘린 거예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량이 약 18만, 그러니까 거의 19만 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강대교가 맨 처음에 생겼어요. 여기 1917년에. 그리고 양화대교, 한남대교 했는데
한남대교예요. 요거는 69년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한남대교가 한강에서 지금 설치된 다리로 보면은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세 번째. 혜은이가 노래 부른 거 있던가? 제3한강교. 여기에요. 한남대교가 제3한강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제3한강교가 왜 제3이 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에 세워진 거예요. 언제 세워졌어요? 1969년 1969년에. 이것도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기억을 한다면 이 방법이 있겠죠. 이건 누가 세웠을까요? 육군들이. 그렇죠. 육군들이. 여기 69가 있죠. 육군들이 이 한남대교 제3한강교를 세웠어요. 뭐 세웠다고 하긴 뭐 하지만 하여튼 육군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횟수를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공부했던 그 올림픽 대교는 몇 번이었었어요? 64. 네, 64였어요. 거기 누가 갔어요? 육군들. 분들이 훈련하러 정확하게, 육사. 육군 아니고 정확하게. 육군사관학교. 예, 맞아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그 뭐 행사를 위해서 여기 뭐 이렇게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올림픽 대교는 64번이었었죠. 164번. 네, 여기 지금 한남대교에 대한 걸 설명하면서 잠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도로를 2개로 늘려. 여기 원래 이쪽 오른쪽에만 있었는데 이걸 하나 더 늘렸다는 얘기예요. 12차선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이 한남대교가 중요한 이유가 그런 이야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한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해갖고 쭉 대전을 거쳐서 이렇게 여기 서울까지 와요. 여기 마지막이 바로 그 한남대교. 한남대교단 얘기예요. 그래서 네. 경부고속 도로 끝나는 데 있는 게 한남대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 가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처음 그 진입하는 데가 어디예요? 한남대교 여기 들어가게 되잖아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 그래서 이 한남대교가 그렇게 교통량이 많은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강북하고 강남하고 이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다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쪽 강남에서 강북을 가는데 여기를 거쳐가는데 어디를 거쳐가느냐? 가장 뭐랄까 중심지인 여기 남산 1호 터널을 거쳐서 어디까지? 광화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교통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니까 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 광화문.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여기 교통량이 많다고 했는데 이 맨하탄에 있는 조지 워싱턴 다리도 교통량이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요 다리 모양 보니까 이런 거 뭐라고 해요? 현수교. 예, 현수교라고 하죠. 줄을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세웠다 그래서 자, 여기 그래서 그 워싱턴 다리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 좀 나오는데 미국 지도가 나왔어요. 미국이 굉장히 면적이 넓잖아요. 우리나라 한 몇 배 정도 될까? 50배도 넘을 거예요. 이 주가 50개 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 하나의 주로 저기 하려나? 하여튼 면적으로 치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조지 워싱턴 다리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까 한남대교 시작이 경부고속도로 끝난 데 있는 게 이제 예, 우리 이제 한남대교라고 했잖아요. 여기 조지 워싱턴 다리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이 넓은 지역을 이쪽 동서로 횡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남북으로도 횡단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가 동쪽이니까 여기가 이제 그 맨하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쪽에 동부 쪽에 여기서부터 서쪽에 여기 캘리포니아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사는 로스앤젤레스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리가. 그래서 엄청나게 여기도 교통량이 많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태평양이죠. 여기가 바다가 이쪽은 대서양이고. 우리나라는 태평양에서 가깝잖아요. 일본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많이 살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위해서 유학을 간다든지 할 때는 다 어디로 가요? 여기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가는 거죠.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뭐 이런 데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미국에서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그런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놨네요. 캘리포니아 뉴에서 이거 아까 여기 오른쪽에서 봤던 여기가 뉴저지예요. 뉴저지에서 여기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다니는 그 도로인데 그 도로가 여기는 이제 80번선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랑 같은 그런 위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25대가 왕복한다. 이게 조금 잘려졌는데 그래서 이 다리가 바로 그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조지 워싱턴 다리. 예, 조지 현수교. 워싱턴 다리. 그 저기 그 다리는 현수교. 그 다리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게 뭐냐면은 그 금문교라고 그러죠. 금문교. 네, 네, 금문교가 그 영어로 하면은 골든 게이트예요. 골든 게이트 브리지. 그래서 예. 그래서 나는 금문교라고 해서 여기 뭐 금이 많이 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밑에 해협이 골든 게이트 해협이래요. 그래서 그 해협에 세워진 다리다 해서 그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골든 게이트. 금문교 하면은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탑을 세우고 줄을 늘어뜨리는 그런 형태이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통량이 많은 데가 성산대교. 한대교. 망원동에서 양평동까지 왕복 6차선이다. 여기도 교통량이 한 15만 대. 아까 우리 제일 많았던 데 어디? 한남대교는 한남대교. 거의 19만 19만 대. 대. 네, 네, 그런 다리죠. 네. 반원형의 조형미가 있는 다리. 여기 보면 이렇게 다리 모양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반원형의 조형미 있는 다리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통량이 또 많은 데가 양화대교라는 거예요. 양화대교. 양화대교. 그래서 합정동하고 양평동 사이 왕복 8차선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좀 올라왔죠. 예, 예, 이건 이제 거기 그 해설해주는 분 설명을 들으니까 이 양화대교를 나중에 고친 거더라고요. 뭐랄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그 선거 나올 때 막 내세운 게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뭐 자기가 뭐랄까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한강 르네상스 뭐 이런 것들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강에 이제 막 우리가 그 라인강의 기적 뭐 이렇게 하잖아요. 독일의 경우에. 근데 한강도 이제 우리가 그에 못지않은 굉장한 그런 성과를 낸 그런 강이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다시 막 저기 하자 그래갖고 한강 르네상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했는데 그때 이 양화대교에 이 여기를 이렇게 좀 고쳐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밑에 다리 교각이 있는데 교각이 이렇게 거의 막 촘촘하게 있어서 이렇게 큰 배가 지나다니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이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갖고 인천항을 들어와서 서울에 아주 그 큰 그 뭐랄까 수출 단지로 가려면 배로 가려면 한강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 한강에 있는 다리들이 다 이렇게 교폭이 여기가 좁아가지고 큰 배가 여기를 못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배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좀 고쳤대요. 다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이런 모양으로 여기가 바뀐 거예요. 그걸 고치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양화대교예요. 여기도 교통량이 많은 그런 다리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올림픽 대교 하면서 이제 요 선유도 공원 얘기를 했었죠. 선유도 공원은 몇 번이에요? 74번. 74번이라고 했어요. 그 강남이에요? 강북이에요? 강남에 있다고 그랬죠. 강남에 무슨 구냐면 영등포구에 있어요. 영등포구. 아까 좀 이따 그림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뭐냐면 정수장. 물 이렇게 깨끗하게 걸르고 막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뭐랄까, 그 사업을 중지하면서 그 시설들이 다른 데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폐허된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개조를 한 거예요. 이게 다 건물의 기둥들이었던 거예요. 위에 지붕이 있었는데 그 지붕 다 뜯어내고 이렇게 남겨놓고 그냥 철골인데 이 철골만 있으면 보기 흉하니까 여기다가 아이비를 심어갖고 아이비를 막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다 해서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그런 건축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리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리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빔을 얹어갖고 만든 게 이게 바로 거도교다. 그런데 우리 한강에 있는 다리들은 대개 다 이런 거도교다. 그러니까 한강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의 많은 다리들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강에 거도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원래 한강은 물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 수심이 깊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비가 많이 올 때 그때뿐만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도교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까 얘기했던 조지 워싱턴 다리나 뭐 이런 데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도교가 아니고 아까 봤지만 현수교로 돼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뉴저지 쪽에 있는 데는 바로 바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허드슨 바다 강이죠. 허드슨 강, 뭐 이스트 강 그런 강에 바로 견접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깊이가 깊어가지고 그 거도교를 해갖고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교로 한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트러스트교, 한강철교가 바로 대표적인 예다. 근데 그 한강철교 이런 트러스트교로 만든 것 중에 여기 지금 예, 이렇게 돼 있고 요거가 이제 또 구조 세 번째 사장교라고 했는데 사장교는 이렇게 탑을 세우고 여기 탑에서 이렇게 줄을 늘어뜨린 거죠. 현수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좀 이따 볼게요.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수교는 이 탑을 세우고 이 탑에다가 끈을 해고 이 끈들을 다시 여기 상판에 이렇게 붙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현수교고 이게 사장교인데 탑에서 직접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네, 여기 이제 올림픽 대교가 이런 모양이고 이 현수교는 아까 봤던 골든게이트 같은 그런 다리들이 바로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길이가 긴 다리 그게 바로 마곡대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철교가 있는데 이제 마곡나루역에서부터 실제로 강까지만 그러니까 다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을 때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곡대교는 DMC 역이라고 하는 그 역까지 막 쭉 이어져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길이가 긴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이가 긴 다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다시 또 그 현수교 골든게이트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여기 월드컵 대교는 이게 바로 저기 그 구조상으로 본다면 무슨 교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장교. 사장교라고 했어요. 이 높이가 얼마냐면 여기 100m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줄이 지금 이렇게 쭉 늘어져서 줄을 여기서 직접 그 탑에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줄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우리 월드컵 대교는? 24. 24개. 24라고 했어요. 예, 24개라고 했죠. 그 이유는 84회 올림픽. 24회라는 거를 24회.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겠죠. 자, 그래서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164km 여기 상하이에서부터 난징까지 여기 단양까지만 이렇게 찌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 길이가 164km래요. 우리 여기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몇 킬로일까요? 153. 한 이쯤 돼요. 100, 153. 네, 100, 뭐 이렇게 5, 60m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에서부터 서울까지 전부 다 뭐로 된 거예요? 다리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영토가 넓으니까 그 밑에가 강인가 보죠. 그걸 갖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세계에서 또 가장 높은 다리.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다리가 어디예요? 높은 다리. 아까 봤던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던 거. 올림픽 대교. 예, 올림픽 대교요. 사장교였잖아요. 모습이 얘랑 비슷하죠. 위에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은. 그래서 이게 미우대교라고 하는 다리라고 해요. 이 높이가 324m라고 그래요. 우리 올림픽 대교는 몇 미터였어요? 186. 186? 예, 정확하게 이제 우리 유니쌤이 얘기해 주시는데, 아까 이제 봤을 때 우리가 100m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는 미우대교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게 우리 이제 구조라든지 뭐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한강에 있는 다리 중에 좀 독특하다 싶어갖고 이거를 진행한 사람이 얘기한 다리 중에 하나, 반포대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반포대교는 잠수교도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한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빙고동과 반포동을 잇는 총 1490m짜리고 왕복 6차선 다리인데 그 중에 잠수교가 795m가 있다는 얘기 하고요. 그런데 이 잠수교가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니까 거의 직선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그 패션계 가장 유명한 이 루이비통이 여기 와서 서울이 뭐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패션쇼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패션쇼는 특징이 뭐예요? 그냥 쭉 그 선상으로 돼 있는, 일직선상으로 돼 있는 데를 걸어가는 거잖아요. 모델들이.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제 이런 패션들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 옆에는 이게 누구냐면 지금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패션쇼를 하는데 장소를 어디서 할까 하는 걸 정하다가 이 서울에서 한 거예요. 서울에 특히 여기 잠수교에서. 이걸 한 이유는 여기가 쭉 일직선상으로 돼 있어갖고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여기를 택했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저희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데 어쨌든 그랬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한강 때문에 강북과 강남이 나눠지면서 굉장히 그 지역 차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격차가 발생했는데 이거는 어느 쪽일까요? 강북과 강남 중에서 이쪽에 왼쪽에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강북일까요? 강남일까요? 강남인, 예? 갤러리아까지 강남이 있는데? 이쪽은 갤러리아 있고 여기 막 이렇게 큰 저기 건물 있고 그래요. 여긴 뭘까요? 이 아파트도 있고 막. 강남. 이쪽은 좀 자연에 가까운 거, 이쪽은 막 인공적인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강북, 강남. 그러니까 왼쪽 여기 지금 자전거 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이거 서울숲이라는 데예요. 서울숲. 서울숲. 네, 우리 서울숲도 공부를 했거든요. 서울숲은 몇 번이냐면 150번이에요. 여기 누가 간 거예요? 이거 선호공에 갔어요. 선호공이. 네, 150번. 네, 여기가 서울숲이고 이쪽은 여기는 그 뭐야 강남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있잖아요. 거기 지금 그림을 놓은 거예요. 아파트들 있고 여기 그 현대 아파트니 뭐 이런 이 아파트 이름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강북은 좀 자연 친화적이다라고 한다면 강남은 굉장히 인공적이고 도시 그런 형태이잖아요. 그리고 교통수단도 봐요. 여기는 자전거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하는 건데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버스, 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조가 되죠. 이 한강으로 인해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리를 통해서.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런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요 압구정역에서 여기까지 서울숲까지 가는 보행자 다리를 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다리는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다리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차이가 없도록 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마지막 이거 하나 남았나요? 예, 이게 서울의 전경을 본 거예요. 아까 봤던 그 로스앤젤레스 그림하고도 거의 비슷할 정도 아름답죠? 예, 여기까지 모습을 봤습니다.